자, 오늘은 순열과 조합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뭐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만 했는데 관이가 어떤 사람이 어느 시대에 이런 거가 필요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할 수 있어, 그죠? 안 궁금해?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기야. 7세기에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굽타라고 하는 수학자에 의해서 7세기라고 하면 한 600년도예요. 600. 지금 2000년도 아니에요, 그죠? 600년도 그 오래전에 이런 수의 나열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고 공식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했다는 거지. 대단하죠. 그럼 과연 순열이 먼저 공부를 시작했을까 아니면 조합을 먼저 시작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단원명에서도 보면 뭐가 돼? 순열과 조합 이렇게 돼 있죠? 단원명에서 보더라도 순열이 먼저야, 그죠? 그럼 조합이 뒤에 발견됐겠다, 연구했겠다, 그죠? 그 조합은 언제 이거를 연구를 시작하고 발견했느냐면 12세기. 이것도 인도의 수학자야. 바스카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학자에 의해서 이 조합을 정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학년 때 이거는 순열과 조합은 맨 마지막 단어에 배웠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잊어버렸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럼 순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수를 쭉 나열하는 거야. 나열이라는 말 속에는 순서라고 하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시 문제를 들면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어. 가장 쉬운 예시야.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왜 꼭 이렇게 그렇게 크게 쓸 것 같지 않은, 그죠? 크게 쓸 것 같지 않은 것들을 예를 들까? 1부터 9까지 중에서 100의 자리를 언제 만들어봐? 그죠? 100의 자리를 언제 만들어봐? 그걸. 100의 자리. 그것보다 우리가 마스크를 살려면 줄을 쓰잖아, 그죠? 그럼 마스크를 살 때 그 줄의 어떤 형태, 한 줄이 딱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줄의 형태가 몇 가지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9명이 막 달려가서 줄을 서. 근데 9명이 다 서는 거야. 그럼 몇 가지의 어떠한 줄의 형태가 나올까? 몇 가지 줄의 형태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그죠? 그럼 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줄, 맨 마지막 9번째 줄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누가 쓸 수 있어? 여기 숫자를 1부터 9까지라고 얘기했겠지만은 우선은 예를 들기 위해서 9명 누구나 다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지. 맨 먼저 오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우리 9가지가 돼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라고 보면 누군가 한 명이 벌써 와서 서 있어. 9명 중에. 그럼 몇 명이 남은 거야, 이제? 그렇지, 8명이 치열하게 이제 시간대를 맞춰서 막 가서 두 번째를 차지를 하려고 하겠지,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 8명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온다는 거지. 8가지가 돼요, 8가지. 자,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줄에는, 그치, 7가지가 되겠죠. 그치, 세 번째 7가지. 이렇게 내보면 8명까지 다 섰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섰다고 가정을 해. 이렇게. 그러면 8줄까지 다 섰으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누구야? 벌써 8명이 다 섰어. 9명. 그날은 9개만 판다. 근데 8명이 서 있어. 그럼 이 사람 마지막에 오는 사람 여유있게 가도 돼, 그죠? 어차피 9번째야. 맨 마지막에 사야 돼. 더 뒤에는 없는 거야, 가정은. 딱 9명, 이 동네는 9명만 살아요. 그럼 맨 끝에는 무조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한 가지라는 거지. 그걸 한 가지라는 표현을 써요. 무조건 해야 될 때도 그 가지수를 우린 정해요. 한 가지. 1. 그러면 이 가지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은 줄을 쓴다는 거는 이게 연관이 돼 있어. 서로, 그죠? 첫 번째 누가 오고 내 뒤에 누가 있고 동네 옆집 아줌마가 있고 앞집 아저씨가 있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개념으로 봐서 이거를 동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때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가지수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거, 9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걸 뭐라고 하냐? 대단하지? 이거 어떻게 표현했어? 그렇지, 7세기에 계승, 팩토리얼이라고 하자. 계승. 참 대단한 거지. 이렇게 장황하게 써야 되는 것들을 점점점을 이용해서 줄이고, 그 점점점 줄인 것도 더 간단하기 위해서 기호를 하나 도입했는데 뭐냐?
그렇지. 느낌표 같은 기호 팩토리얼을 도입한 거예요. 그럼 이 팩토리얼은 뭐냐 하면은 n 팩토리얼 하면 뭐냐면 n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곱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 n 이하의 모든 자연수 뭐 n, n-1, n- 이렇게 돼 있고 9 이하의 모든 자연수 하면 9, 8, 7, 6 이렇게 나가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9, 8, 7, 9 이렇게 쭉 해서 곱해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계승이라는 표현을 쓴다. 9 팩토리얼이 된다. 이게 뭐다? 그렇지, 순열이에요. 순열. 순열의 가지수. 그럼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9개 중에 9개를 다 뽑아서 나열한다 해서 9 퍼뮤테이션 9 이렇게 써요. 9 퍼뮤테이션 9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는 20명이 살 수도 있잖아. 그죠? 20명 중에 뭐 9명만 해당할 수도 있잖아. 뭐 7명만 해당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20명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두 번째는 20명. 20명 중에서 몇 명이 살 수 있냐면은 이 마스크를 그 5명만 살 수 있어. 5명. 5명. 그럼 이 5명이 줄을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나와. 더 많아지겠지. 엄청 많겠지. 그지? 누구는 못 사고 누구는 사고 뭐 생일이 되고 안 되고 막 이렇게,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몇 명을 세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을 세운다 그랬죠? 5명. 그렇지, 5명. 그럼 동그라미 5개를 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 맨 첫 번째 줄의 수는 누가 쓸 수 있어? 그렇지, 동네 사는 20명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오부제 뭐 이런 거 없다고 치면 20명. 제일 먼저 하여튼 뭐 마스크가 들어왔을 때 막 달려가서 쓴 사람 20명 중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20까지. 그 다음에는 한 명이 서 있어 벌써. 그럼 나머지 11명 중에 누구든 쓸 수 있죠. 19, 18, 17, 16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한 줄이라고 하는 거 아까 동시의 개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선생님 요거를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곱하기 17 곱하기 16 이거를 어떻게 좀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얘를 기호로 어떻게 써? 그렇지, 20개 중에 5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해서 20 퍼뮤테이션 5라고 써요. 그럼 이걸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팩토리얼로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조금 전에 했어, 그죠? 20, 19, 18, 17, 16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가 뭔가 남아있지. 그죠? 남아있네. 15, 14 이거 남아있지. 그래서 결국은 2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밑에 15, 14, 16 이렇게 쭉 다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까지 중에서 뭘 빼? 그렇지. 16까지 있으니까 15 이하를 나눠줘야 돼. 그죠? 그래, 없애줘야 되니까. 그럼 15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얘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숫자를 지금 대입해 봤지만 얘를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가지수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쓰고요. 얘를 실제로 나열한다 그러면 n, n-1, n-2, n-3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는 n-r 플러스 1이래요. 이것을 다시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뭐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렇지,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조합을 할 거예요. 조합은 언제 이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지? 12세기, 그죠? 인도. 누구? 바스카라. 바스카라. 1114년 정도에 이거를 하기 시작했대요. 어때? 이게 진짜 조합이라고 하는 건 더 어려워. 줄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거든. 왠지 뽑기만 하는 거랑 줄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조건이면 줄을 세우는 게 더 다양해지겠지. 그죠? 다양해져. 다양해지지만은 가지수가 조합이 더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찾기. 그럼 순열과 조합의 차이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 무슨 차이가 있다? 그렇지. 순서를 이렇게 줄을 세우냐 안 세우냐의 차이야.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어렵지 않아요. 예. 자, 조금 전에 20명 중에서 5명 예를 들었죠? 지금 20명 중에서 5명을 뽑는다. 뽑는다. 동네 사람들 20명 중에서 5명만 뽑아서 줄에 상관없이 그냥 살 거예요. 나눠줄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서 했을 때는 어때? 5명 안에 들어야 되고 또 줄도 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 그죠?
그래야지 순서가 다르니까. 근데 이 조합은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5명 안에만 두면 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줄을 쓰는 것만큼 더 줄어들어요. 줄을 쓰는 것만큼. 그래서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20명 중에 5명을 뽑는다.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20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컨비네이션 뭐야? 그 피자. 섞여 있잖아. 여러 가지가. 자, 그러면 얘 가지수의 차이는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그치 순열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20 P 5 이랑 관련이 있어. 그죠? 근데 어떻다 그랬어? 그렇지. 줄을 세는 것만큼 줄어든다 그랬죠. 그럼 5명을 줄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나와? 5팩토리얼만큼 나와요. 그래서 5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일반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은 그죠? 어떻게? npr에서 나눠줘. 얼마만큼? r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썼던 예를 쓸 거예요. 예를 공식을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만큼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했습니다.